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시죠? 네. 곧 죽을 것 같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처음 보시는 사람 들어오시죠? 그래도 제품은 드셔보셨죠? 네.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빨리 죽으실 거예요?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각자의 수명, 여러분들 몸의 유통기간 어떤 제품도 유통기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의 유통기간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유통기간은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신이 정해놨는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유통기간의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의 유통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열정이 그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어떤 한 분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셔요? 친구세요? 그래요? 그분이 자기의 몸에 노화가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0억을 쓰거든요. 자기 몸한테 30억 씁니다. 여러분은 얼마 쓰고 계세요? 3,000원? 영노화, 그러니까 노화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30억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노화 올림픽을 했는데 영노화 올림픽 1등 하신 분이에요. 자, 2등 한 사람은 얼마를 쓰고 있느냐? 몇백만 원밖에 안 써요. 자, 그러면 30억 쓰는 거하고 몇백만 원 쓰는 거하고 1, 2등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많이 먹고 뭔 짓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노화 과정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그다음 복잡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은 몇백만 원 안 쓰고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몇백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은데. 51년 하면은 100만 원 넘어가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냥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라는 것이 문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서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안 해요. 왜 그냥 안 하냐면 일단은 뇌가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뇌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한다. 그냥 왜 그래 이래 맨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뭘 그냥 뭐 바꿔보려고 해. 쉽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럴까? 이래.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무조건 집니다. 뇌한테.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게 좋아요? 안 피는 게 좋아요? 안 피는 게 좋아요. 모든 국민이 다 안 피는 게 좋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쪽쪽 빨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술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안 좋은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잠을 많이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좀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 부릅뜨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 부릅뜨고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자야지. 근데 죽으면 안 잡니다.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잠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요. 그래서 죽어서 자야지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잘 못 잡니다 일단. 그리고 왠지 저녁에 거울 보니까 너무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지기 아깝잖아요. 누가 불러준 사람 모르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슬 받고 돌아다니고 혼자. 그래서 아침에 들어와서 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동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 보충도 잘 해야 되는데 그 2등 하시는 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합 영양제,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딱 이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양 섭취하고 운동 내가 좀 그냥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하고 잠 잘 자는 것이 영노화 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별것 아닌 것을 우리는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아이고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 마음 상태면 오래 살 수가 없어.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못 살아요. 세상 사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아까 이렇게 기 측정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추우면 또 춥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그냥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오래 못 살아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될 사람이 있고 치유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과 이 몸의 상태가 정확하게 일치가 잘 되시는 분은 일단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과 정신은 우리의 내부의 상태잖아요. 내면의 상태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가 몸이라고 하는 외부의 상태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내 내면의 상태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외부로 표출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사시나요?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됐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나보다 PM 더 늦게 시작을 하고 별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직급이 빨리 올라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밑에 라인 말고 형제 라인 여러분 밑에 파트너 말고 형제 라인.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기분 좋으세요? 부럽지. 그쵸?
부러우면서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고생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라고 막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진짜 속의 마음도 그럴 것이냐? 진짜 겉으로는 진심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잘됐다. 속으로 빨리 망해버려라.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진심으로 내면의 상태하고 외부로 표출되는 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돈을 닦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누가 잘 됐더라고. 빨리 폭삭 망해버려라. 이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바로 해결을 또 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속으로는 힘든데 누군가가 도와주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허리도 아프고 오늘 나가기 싫은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삶, 이 삶이 이 내면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가 불일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것도 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살면서 계속 칭찬만 받으면서 살아오신 분. 나는 칭찬만 받고 살았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다 칭찬받지 못하고 사셨어요? 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 지금 문득 떠오르면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쁩니다. 그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상황은 모든 세포는 다 다운이 되는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네, 60조에서 100개 있죠. 세보셨어요? 60에서 100조. 뭐 60조, 60조에서 100조. 뭐 어떤 사람은 뭐 37조개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뭐 내 알 바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세포 한 개, 우리 몸 전체 세포가 60쪽인데 여러분들 세포 한 개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0.07V 세포 한 개에 0.07V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에 0.07V에 60조로 곱하면 몇 볼트예요? 계산 못하겠어? 몇 볼트요? 산수가 이렇게 어려워? 아무튼 산수는 어려워. 그래서 정상적으로 0.07V의 세포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분들 몸에 30억 볼트가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밖에가 흘러가는 고압 전선 2만 볼트라고 하잖아요. 모르세요? 저거 선분대가 적어졌어. 고압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거기에가 2만 볼트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2만 볼트에 우리가 감지이 되면 죽습니다. 자, 우리 몸의 전체 볼트, 세포 한 개당 0.07볼트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딱 노출시켜버리면 30억 볼트예요.
그 전기가 흐르는 창호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 전기 장어가 아무튼 그 장어가 세포가 흘러가는 전기를 한꺼번에 딱 응축시켜 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딱 합쳐버리면 300V에서 600V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0.07V 흘러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딱 응징을 못 시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물질이 뭐냐?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인데 그거의 핵심 물질이 뭐냐면 전기가 잘 흘러가게끔 하는 핵심 물질은 구리입니다. 구리.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토레이트 우리가 구리 딱 하면은 전선 피고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리가 전기 전도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전기가 잘 나는 안 흐르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구리를 들고 다니세요. 구리를 들고 다니시면 전기가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 전기가 얼마만큼 잘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딱 측정하게 되면 막 가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 전도가 잘 일어나게끔 일단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세포 한 개당 0.07V 전기가 잘 흐르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구리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요 안 먹어도 가지고만 있어도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리스토레이트 한 통 사서 한 1년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먹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나오면 어느 정도 되면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아는 주머니에다. 그래서 누가 오면은 감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의 전기 전도가 아주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미네랄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암 환자분들은 암세포에서 전기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전기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90%는 미네랄 부족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전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암세포가 증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죽여 먹으면 돼. 충격을 먹어요? 아, 죽여 먹어요? 아, 그래. 저는 충격을 먹으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물과 소금이에요. 물과 소금. 그래서 여기는 이 물도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 소금도 잘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플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안 먹어야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 빨리 죽어. 유효기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소금은 어떠한 것도 안 썩게 만드는 게 소금이에요. 설탕은 어떠한 것도 썩게 만드는 게 설탕이에요. 그럼 내 몸이 썩지 않게 만들려면 짜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통에 들어가 있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금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소금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여기가 염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짤 염자 염통.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은 짜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혈액, 피 다 짜야 돼요. 그래서 땀도 짜야 되고 콧물도 짜야 되고 눈물도 짜야 돼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너무너무 많이 흘리면 눈물이 입으로 돌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막 보셨어요? 네. 혹시 난 달다 하시는 분? 나는 눈물이 달다. 눈물은 짜야 돼요. 콧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짜야 돼요? 달아야 돼요? 짜야 돼. 피 맛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늘 한 번씩 봐보세요. 손가락 뜯어가지고 피 맛을 봐보세요. 피 맛도 짜야 돼. 달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일단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전기 스파크를 튀어서 내 몸의 전체의 전기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양전화가 많이 생겨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양.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 산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 나머지 분들 다 받으셨어요? 눈 뜨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눈 떴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 누워있으면 더 스트레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눈 뜰 때까지 누워있냐고. 빨리 나가든가 해야지. 안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나 잘 때 들어오라고 하고, 먼저 들어와 있으면 또 스트레스니까 내가 잘 때 들어오고, 내가 눈 뜨기 전에 나가고 밥줄 말 하지 말고, 이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건데 눈 뜨니까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다 양전화로 우리 뛰고 있습니다. 그럼 몸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항산화제잖아.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얘가 중화가 돼야 되겠죠. 중화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를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나를 보는 순간 나를 보고 오랜만이다. 근데 왜 너 그렇게 몹쓰게 돼버렸니? 이렇게 했어요. 엄청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집에 가버릴까 하다가 그냥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더니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했어.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럼 속으로는 옛날에는 얼마나 몹쓰게 됐길래 지금 예뻐졌다고 하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예뻐졌다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처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그 부정의 소리가 상쇄가 될까요? 상쇄가 안 됩니다. 안 없어진다. 그 나한테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뻐지셨네요. 2번 칭찬을 받았어요. 첫 번째 집 나왔을 때 들었던 그 소리가 안 없어집니다. 세 번째 한 분이 들어와서 엄청 예뻐지셨네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부정의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칭찬을 3번 받아야 없어져요.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대1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너 부었니? 본인을 보고 아씨 어제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탱탱 부었네. 도대체 이놈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됐길래 이래? 이래버리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지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뭐 공부도 안 하느냐 뭐도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팅팅 부어 있어도 아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내 내면의 상태가 내가 나를 그렇게 진짜로 존귀하게 대하고 있느냐,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진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같이 거울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아 콧대가 0.1cm만 높았을 거 이러진 않거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는 별로 기분이 안 좋다. 키가 진짜 2cm만 더 컸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의 세포들은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움직임이 느린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전기 스파크가 안 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계 문제가 생기고 그게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진짜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되게끔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땅이거든요. 땅. 그래서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음전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땅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맨발로 걸어야 돼요. 맨발로 땅을 디뎌야 땅에 음전화가 올라와서 내 몸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맨발로 걸을 데가 없잖아 별로. 그리고 아파요. 좀 걷다가 한 5발짝 걸어갔다가 아 아프다 하고 쉬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음전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전화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폭포수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돛 닦는 사람들은 폭포수 밑에 앉아 있어. 그 상황이 되면 온 몸이 다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폭포수 밑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폭포수를 이렇게 맡으면서 내가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지혜로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렇게 힘들어도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살라고. 여름이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은 있죠. 기차 막힌데 그걸 꼭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미친놈. 이제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 기차 막힌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절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 남편, 어떤 누구도 내가 통제 못해요. 남편한테 술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만 보면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먹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안 먹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진짜 안 먹을까요? 집에서 밖에 나가서 엄청 먹고 술 깨고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는 없더라. 자, 얘들한테 계속 공부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책을 보라고 합니다. 왜 책을 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을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그렇게 보라고 하는데 책을 안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래 속으로 지는 책도 안 보면서 엄마 아빠는 책도 안 보면서 우리들한테만 책 보래. 그러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통제가 가능하느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요 더 저항을 합니다. 더 저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저항을 해요. 그래서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공부를 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냥 하면 좋겠지만 안 하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책 보면 돼요. 술 먹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으면 돼요. 지금 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건 절대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세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치료거든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치료예요.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해요. 자, 여러분들 약을 먹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요, 내가 통제하려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 죽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저항한다니까요. 저항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세포들은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놔두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한테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뒤졌어 그러잖아 우리가. 나 오늘 항암하러 간다? 너 알지? 방사선 10번? 자, 이 느낌, 이 감정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그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인지를 하거든요. 자, 식물, 동물, 사람. 똑같이 다 세포가 있을 거잖아요. 식물도 세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포들을 다 쪼개요. 쪼개면 분자로, 더 쪼개면 입자가, 더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더 쪼개면 아원자가. 자, 아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자만 돌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끼리 모여 가지고 세포가 돼서 어떤 애는 식물이 됐고 어떤 애는 동물이 됐고 어떤 애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요, 이 아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아원자는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람이 된 거고 어떤 애는 식물이 된 거고 어떤 애는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달라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엄청 잘해줬는데 한 대 맞아버렸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자, 내가 베풀고 해주는 만큼 나를 위해서 많이 움직여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움직여주는 사람은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움직여주는 사람을 기억을 한다. 그냥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줬으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내가 식물을 어떠한 감정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퍼펙트하게 나한테 약으로 작용을 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내가 취하는 생각과 감정의 상태가 안 좋은 생각으로 취하면 나한테 좋은 약으로 안 옵니다. 똑같이 먹었어도. 자, 예를 들어서 다 상추쌈을 줬어 먹으라고 다 여기 싹 다. 근데 여기서는 맛있어 상추 또 먹으라고 어제도 못 봤는데 막 이랬어요. 여기 기분 나쁘세요? 그랬다라고 우리 가정. 여기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먹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상추가 이렇게 크고 부들부들하지 막 이랬어. 여기는 고기도 없네. 상추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하고 먹었어요. 이러면 그 상추의 에너지가 나한테 작용하는 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똑같을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취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것으로 취하는 거하고는 약성이 틀려요.
약성 자체가 틀려. 그래서 나는 건강 몸에 좋은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취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엄마가 밥을 차려줬어요. 밥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한번 그랬으니까 고기가 없다고 투덜투덜해. 고기가 없다고. 안 먹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했어. 고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 자, 그러면 이 세 분류가 똑같이 그 밥상으로 나한테 오는 영향이 같을 것이냐. 들어와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들어온 음식의 화학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절대로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PM 제품도 똑같이 먹었어도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몇 번 먹어봤어. 몇 번 먹어봤는데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주스가. 자, 이랬어요. 여기는. 한번 당하면 끝까지 당해야 돼. 여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취했어요. 여기는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취했을 때 그게 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화학 반응이 다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치유가 될 사람과 치유가 되지 않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취할 때도 내가 어떠한 방법대로 취하냐. 식물이 다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햇볕을 보고 좋은 공기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식물들 하고 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하고 거기에 에너지는 틀립니다. 노지에서 완전히 숙성이 돼서 완전하게 숙성이 되면요, 식물들은 우리 사람한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숙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물들은 온전하게 나한테 약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원료를 어디에서 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취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원료만 그냥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갖다가 수업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써서 원료를 써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져요. 농부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논두렁 걸어가면서 잘 잤니라고 그냥 이야기만 해도 그 식물들은 주인이 오는 것도 알고 되게 기분이 좋아라고 해서 잘 자라요. 한 번도 안 와봐 우리 주인님은. 잡초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인삼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산삼은? 좋아요. 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산삼. 혹시 무가 좋다 생각하시는 사람? 여러분들 다 산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네. 그러죠? 네. 근데 왜 산삼이 좋아요? 귀하니까. 귀하니까. 무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할 거잖아. 근데 흔히 빠졌어요? 무는? 비싸니까 산삼. 산삼은 비싸요? 맞아. 캐기 힘들어요. 착하면 잘 보여요. 그럴 수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무밭에, 배추밭에 가면 다 사람들 칼 들고 가. 다 썰어버려야지. 칼 들고 간다. 자, 인삼캐를 가면서 칼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호미 들고 가요. 산삼을 발견을 했어요. 삽으로 파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가 산삼 발견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2시간, 3시간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 하나 딱 그랬어요. 그럼 부한테도 산삼 대하는 것처럼 대해보시라. 그러면 부는 산삼의 약성을 나한테 줍니다.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귀하게 대해주면요 나한테 그만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다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만큼 나한테 약성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떠한 것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성이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정말로 귀하게 나한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잡아서 먹는다라고 하면 그냥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동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너무 빨리 잡아서 먹어봐. 좀 있으면 초복이잖아요. 닭들 거의 다 없어집니다. 한 3분의 1은 다 없어져. 중복이면 반 이상이 없어지고 말복이면 싹 다 없어져. 자, 닭이 계란을 하루에 몇 개가 나요? 하루에 하나 나야 돼요. 근데 양계장에 저녁 내내 노란색 불을 켜놓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하루에 3개씩 나요. 그럼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영양의 가치로 나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란 완전식품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계란은 그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나한테 효과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말로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여러분들 몸속에 어떠한 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 상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병은 생겨. 그래서 질병은 선택입니다. 저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왜 암을 선택했겠어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자, 선택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 못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진짜 못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자,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를 내가 선택한 길로 온 거고,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이 길로 온 걸로 선택을 한 거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어도 그걸 길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암이 됐든 자가 면역 질환이 됐든 이건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여자하고 남자 누가 더 많이 걸려요? 여자가 더 많이 생겨요? 자, 여자가 80%, 남자 20%. 자,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뭐 별 차이 있어요? 차이 없잖아요. 걸리려면 남자가 더 많이 걸려야지. 성격도 질환이니까. 근데 여자가 더 많이 걸리잖아.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그러면 왜 여자한테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걸릴 것이냐 이거예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다가 쌓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야.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고 말지. 뭐 내가 또 이야기해봐야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참아야지. 아무튼 계속 참아야지. 그러면 이 감정의 독소가 엄청나게 단단한 벽돌로 수십 장이 쌓여 있으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가슴에 안에 내 몸 안에 벽돌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안 쌓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로 받는 모든 독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독소,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감정의 독소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막에 이 감정이 쌓여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두려움, 불안, 초조,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그 감정이 분포가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화가 엄청나게 많으면 옛날 분들이 여기 가슴을 막 차. 얘가 더 막 단단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막 차. 그걸 가슴을 칠 정도라고 하면 감정의 독소가 엄청나게 쌓였을 때 여기 가슴이 저절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이 오랫동안 노출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의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안 좋은 감정의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어깨 아프죠. 그냥 여기 가슴도 아프지. 등짝도 아프지.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머리카락 빼고 다 아파요. 머리카락만 빼고 다 아파요. 왜? 머리카락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머리카락만 빼고 온몸이 다 아파요. 자, 그건요, 그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진통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이 감정의 독소를 풀어내야 돼요. 이걸 못 풀어내는 신혼분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중독,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음식의 독소가 아니라 감정의 독소 때문에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의 독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풀어내는 것을 해야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것이지 면역 억제제를 쓴다라고 해서 치료가 될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 몸을 다 정화를 잘 시키셔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의 제일 큰 정화가 안 되는 것은 정신의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몸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혹시 가시가 돋으신 분? 가시가 안 돋도록 책을 많이 읽고 계세요? 책을 안 읽었는데 가시가 안 돋았어요? 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책을 읽지 않으면 부정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부정의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얘를 씻어내려면요, 얘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씻어내려면 울어야 돼.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캔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울어. 다 캔디 보셨죠? 네.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울면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돼. 괴로워도 싶어도 아무튼 울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나를 울게끔 해주는 사람이 나의 치유자예요. 어떤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울게끔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치유자라. 그래서 내가 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서 될 것이 아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그 눈물도 말라서 눈물도 안 흘리면 안 나오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눈하고 뇌거든요. 눈하고 뇌. 여기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이에요. 뇌가 튀어나온 것이 여러분들 눈이라.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고 보세요. 눈하고. 내 옆에 있는 분은 통태인 것 같다. 그냥 눈이 내가 내 상태가.
자, 그러면 이 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을 보잖아요. 우리가 빛을 봐서 이 물체를 인지를 해서 뇌로 보내서 뇌가 인지를 해서 얘는 보드마카다, 얘는 책상이고 얘는 의자다라고 인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뇌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꼴 보기 싫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꼴 보기 싫은 것을 봤어요. 그럼 이제 뇌에서 그랬죠. 꼴 보기 싫다? 이제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눈 감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도망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게 반응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요. 자, 이 염증이 생기는 것은 내가 무기력해도 염증이 생겨요. 반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냥 뱀 나올 정도로만 음식을 드렸어요. 식탁에 뱀이 돌아다닐 정도로만 음식을 드렸다고. 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피자. 괜찮으세요?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 피엠은 안 줄 거예요. 비싸니까. 여기는 치킨. 그냥 치킨도 비싸니까 빵. 자, 빵. 여기 두 그룹은 피자하고 빵을 먹고 너무나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아무튼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뱀 나올 정도로만 줬어요. 자, 건강은 어디가 더 좋아질까요? 자, 뱀 나올 정도로 먹는 것이 건강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집구석에 앉아서 그것만 먹었어. 별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그냥 풀떼기만 뜯어먹고 있었다. 토마토하고 풀떼기만 뜯어먹고 있었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녔어요. 빵 먹고 피자 먹고. 이 그룹은 염증 안 생겨요. 뱀 나올 정도로 야채 과일만 먹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그 마음으로 있으면 여기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뭘 먹느냐 물론 중요해요. 뭘 먹느냐 중요한데 그걸 먹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음식을 저항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얘는 안 좋고 얘는 안 좋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먹더라도 취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취하느냐. 자, 기분 좋으면 0칼로리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분 좋아도 칼로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위안받으려고 하는 소리인 거고 그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야채 과일만 많이 먹고 안 좋은 거 절대로 안 먹었는데 왜 내 몸이 안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과연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밖에 표현하는 거하고 일치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항산화제, 이게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항산화제인데 여기 중에서 비타민 C만 수용성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A만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지용성이에요. 비타민 A 지용성이고 비타민 E 지용성이고 셀레늄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인 비타민 C가 여기 뇌에 일반적인 혈관을 타고 돌아가는 비타민 C의 농도는 리터당
50 마이크로몰 50 마이크로몰 리터다. 이 들어가 있어. 비타민 C가 일반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비타민 C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에는 10,000 마이크로몰이에요. 뇌세포에는 일반적인 혈관에는 50 마이크로몰인데 뇌세포에는 10,000 마이크로몰이 들어가 있다. 그럼 몇 배일까요? 2,000배. 2,000배. 이런 계산수가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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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농도보다 뇌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생기는 쪽쪽 없애야 뇌 질환이 안 생기니까 200배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 관련된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자 이러한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모든 뇌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C가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C. 그러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AC,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게 젤슈츠잖아요. 그러니까 젤슈츠를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이냐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알고 있다. 자, 젤슈츠 일일 섭취량이 몇 스푼 돼 있어요? 3스푼. 네? 3스푼. 3스푼이요? 네. 근데 스푼이 우리가 그 스푼이 우리가 밥 먹는 스푼도 아니잖아. 조금만하게 작잖아. 안 그래요? 옛날에 좀 큰 것 같았는데 지금 액티바이드 숟가락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이제 눈꼴만큼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다가 아까 그 여자가 이렇게 못 쓰게 돼버린 이 말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상황인데 3스푼 되겠어요? 한 숟가락 퍼먹어요. 20숟가락. 들어왔는데 내가 칭찬을 못 받았으면 덮어 먹어야 돼요. 덮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용량대로 먹어서 내 몸에 모든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이럴 수는 없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인가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엄청 착한 척 했어요. 속으로는 막 지랄지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내 속으로 지랄하는 것은 나만 알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만 안다고. 본인만 제 수치를 몇 스푼을 더 먹어야 될지를 본인만 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제 수치 몇 스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알려주려면 저하고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근데 하루에 또 살아봐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한 3년을 살아봐야 정확히 아니까. 그 살아봐야지 몇 스푼 정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오늘의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떠한 감정의 상태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루에 3스푼 먹어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바이 제슈츠는 하루에 한 통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어. 하루에 한 통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통 먹는 것이 너무 아까우시면 얘를 더 효과를 증폭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큐텐, 코엔자임 Q10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젤슈츠하고 코엔자임 Q10하고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꼭 같이 섭취를 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 눈과 뇌가 비타민C 농도가 200. 그 다음에 거의 200배 가까이로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에요. 부신, 신장 콩팥 위에 콩팥이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꽃갈무늬처럼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여기가 200배냐면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여기서 분비를 시켜요. 부신에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에는 비타민C 농도가 200배. 근데 200배가 안 차 있잖아요. 안 채워져 있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활성산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방광, 요도, 질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비타민C 농도가 적으시는 분들이 방광염, 요도염, 질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광염, 요도염, 질염은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스트레스. 그래서 항산화제 많이 드시고 푹 쉬면 없어져요. 항생제를 먹을 것이야. 집에서 젤수추하고 코키텐하고 많이 먹으면서 쉴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분? 여자분들은 못 쉽니다. 쉬려고 누웠어요. 오른쪽 쳐다봤더니 할 일이 생각나.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해. 다시 누워서 왼쪽을 쳐다봤더니 또 할 일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저녁에 밥 해야 될 때 같아요. 말았어. 밥 먹고 이 미친 인간들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나는 설거지 해야 되잖아. 설거지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성질나 죽겠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그냥 설거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깨버릴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그놈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젓가락을 던져서 이마에 꽂아버릴까 막 이 생각. 젓가락이 피해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거 때문에 사실 던지기도 못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젤수추 먹고 있으면 금방 나아요. 병원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항생제나 약 안 먹고 젤수추 먹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낫는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지 병원에 가니까 치료가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기부스를 해야 되겠어요? 기부스를 안 해놓으면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스 했다고 생각하고 안 움직이면 되는데 일단 안 했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이러니까 안 나. 기부스를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안 움직여서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자연 치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놓으니까 빨리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기부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붙어요. 당연히 안 붙죠. 움직이면 어떻게 붙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쉬니까 치료가 빨리 되는 거고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쉼의 상태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쉬워요. 평상시 쉬라고 하면 지금은 쉴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몇 년만 더 있다가 여행 가자고 해도 절대 지금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돈 조금만 더 모아놓으면 그때 가야지. 딱 그때 되잖아요. 죽어요. 그때가 되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80%, 쉬는 거 20%. 그래서 일하는 거하고 쉼의 시간, 일하는 거 교감신경, 쉬는 거 부교감신경. 이게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이해를 못 맞춰서 생기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있어요. 실조증. 내가 스스로 못 맞추는 거예요. 기분이 휙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푹 떨어져가지고 죽고 싶다. 고기 사준다니까 막 좋아. 고기 먹고 오니까 성질이 나고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래.
이게 자기가 실추증이에요. 스스로 본인의 이 정신 상태를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갱년기. 그래서 갱년기는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내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삶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 내가 뭔 낙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하면서 살았어. 이제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인간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잖아. 그럼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때 선택은 잘했잖아. 아니에요? 그때 선택은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다행이네.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내가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음에 감사하세요. 있음에 감사. 그 인간이 그냥 있음에 감사해서 없어지면 더 감사. 그러니까 있음에 감사, 없어지면 더 감사. 내 눈에 안 보이면 엄청 땡볕이라 망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내가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사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누가 준다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누가 줬다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오는데 지랄을 했어요.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쟤인가라 왜 이럴까? 쟤인가라 왜 이럴까?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안 봐야지. 그래서 세상에 그 꼴 보기 싫을 것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 눈병이 생겨. 안과지랄이 생긴다. 이제 대상 안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백내장, 홍내장, 황반내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이면 생기는 거야. 난청이 생깁니다.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삐 소리가 나야 어떻게 세상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명도, 난청도, 백내장, 홍내장, 황반내장 생기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어서 치킨 먹어서 백내장 생기겠어요? 혹시 나 빵 많이 먹었더니 백내장 생겼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눈의 문제는요, 다 뇌의 독소 물질은 다 눈으로 빠져나와요. 뇌의 독소 물질은 다 눈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뇌의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다니까요. 울어야 된다. 네. 울고 혈액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 혈액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은 혈액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단백질 플러스 소금이에요. 단백질과 소금. 그러면 이 혈액이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을 주잖아. 최적의 영양을 공급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에 필요로 하는 최적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 한 개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영양의 가지수가 50가지. 그래서 최적의 영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파워 칵테일이고 플러스 이 영양을 에너지로 태워야 되잖아요. 태우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 어떻게 아셨어요? 이 어려운 것을? 그래서 산소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액티바이지. 그래서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소금 여기에 플러스 좋은 영양으로 많이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파워 칵테일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주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액티바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피가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어떠한 삶이냐? 피 말리는 삶이에요. 상황에 때 피가 말라요. 어떨 때 피가 말라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 말라요. 화가 있으면.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 말려. A형식 상황 보세요. A형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에 속에 다 받는데 풀어내면 좋은데 못 풀어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A형이 암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러니까 안 걸린다. 막 지랄을 해버리면 아마 안 걸릴 건데 그냥 내가 여기다가 계속 삭히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병하고 관련된 한자거든요. 병하고 관련된 한자예요. 근데 병질자예요. 질병. 아버지 입장에서 많이 먹어서 가는 거. 그 어려운 한자 어떻게 아세요? 제가 환자. 근데 이게 근심 환자예요. 근심 환자. 근심이 많은 동자. 근심이 많은 사람. 환자. 근데 얘가 입구잖아, 입구자. 그래서 입이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윗입술이에요. 위에 입구자가 윗입술이고 아래 입구자가 아랫입술이에요.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을 이렇게 바늘로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 입에다 하면 아프니까 남편 입에다가 바늘로 뚫어놓으면 너무 아프다고 할 수 있으니까 빨래집게로 딱 물려놓으세요. 1시간만. 1시간 있다가 빼줘. 그냥 본인이 스스로 빼고 나니까 두 손을 묶어놓으세요. 1시간 있다가 빼주고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봐. 그게 내 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환자가 되는 거야.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래의 문제를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미래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는 뭘 하느냐? 후회를. 계속 후회를 하잖아요. 그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자, 걱정한다라고 해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살면서 삶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현재 상태를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려면 뭐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뇌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진짜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내일부터. 아주 내일 아침 7시 일어나서 동네 운동장 한 바퀴 돌아야지 이렇게 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늘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근데 내일 되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한 3일째 되면 뇌가 그래. 너 왜 그래? 이래.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쉬어. 그럴까?
그래서 뇌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내가 딱 정해놓은 것을 21일 동안 해버리면 뇌에서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21일을 할 수 있냐 이게 문제. 21일 동안 하라고 하면 일단 달력부터 봐야 됩니다. 모임이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아무튼 다른 스케줄이 있는 거 없는가 봐야 돼. 근데 달력 한번 봐보세요. 21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해야 돼요. 내년부터. 올해는 글렀어. 올해는 안 돼.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근데 21일 할 날짜는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금 내 아이의 행동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회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 강도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자를 보면요, 이 두 개, 이수변, 얘가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차다. 그리고 이 한자가 바위 엄자예요. 얘는 고집을 뜻해요. 고집. 여기 얘는 화살 시자예요. 화살은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공격. 그러면 이 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남 공격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병은 치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해버리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제품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거의 저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리고 다 먹어봤어. 근데 피임을 안 먹어봤는데 다 먹어봤다. 그리고 거기 이제 상품만 봐. 여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다 먹어봤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패스. 치유 안 될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겠어요? 치유될 거라고? 치유될 거라고 일단은 믿음이 안 가요. 예수님도 사람을 치유시켜줄 때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내가 너 치료시켜줄 건데 치유가 될 거라고 믿느냐? 글쎄요 하면 패스. 너는 패스.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치유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일단. 이걸로 해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많아지거든요. 의심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좋아진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나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좋아진 사람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해서 나도 그거 먹고 좋아질 거라고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이 먹어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 그래도 한번 내가 먹어볼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먹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요? 그러면서 좀 더 먹어봐. 얼마나 더 먹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제품 하나가 추가가 되면 미친년 막 이래. 제품의 가짓수가 올라간다고. 미친년이 나한테 막 미친년이라고. 치유가 되겠어요.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치유가 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려면 마음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 질병의 이 병자가 우리가 병원년이잖아요.
이 병자가 화거든요. 화. 그러니까 화가 태양의 화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잖아요. 이 화가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염증한테 염자예요. 얘가 염자라.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많으면 문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가 근막을 꽉 잡아버리면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는 여기에 화가 너무 많은데 못 풀어내신 분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뼈가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골다공 때문에 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뼈는 하나하나가 이 하나가 어떻게 힘줄 인대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줄 인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줄 인대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간인데, 간은 분노가 많으면 분노를 못 풀어내면 간이 안 좋아져서 이 힘줄 인대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감정의 상태가 분노가 여기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일어났잖아. 아이고. 일어났잖아. 내가 여기서 살짝만 힘주면 일어나요. 근데 진짜로 뼈가 이렇게 휘어버렸다 만약에. 그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많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많아요. 할머니가 훨씬 더 많아요. 그 감정을 못 풀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막 풀어낼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구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막 말 그대로 전선이 합선돼 버렸어요. 합선이 돼가지고 누전도 많이 되고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몸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할머니한테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어서 전기전도 흐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펴집니다. 기가 막히게 펴져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리스토레이트도 많이 먹으면 펴집니다. 그리고 이 힘줄과 인대 여기에 간이잖아요. 간은 해독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해독을 잘 시켜야 돼요. 간 해독을 잘 시킬 수 있는 제품이 디드링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D가 디톡스, 독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해독제, 말 그대로 그냥 해독제. 그래서 해독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디드링크.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먹어서 좀 해독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디드링크를 섭취하시면 돼요. 만약 오딱을 먹어가지고 옷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디드링크 드시면 돼요. 그래서 해독제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간의 문제는 혼의 문제로 나타나. 혼 할 때 혼의 문제. 혼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신과적인 질환은 간의 문제. 그래서 이 간은 나무거든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몸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흔들리는 것은 다 간의 문제. 그래서 눈이 떨리는 것도 간의 문제. 볼테이가 떨리는 것도 간의 문제. 손 떠는 것도 간의 문제. 다리 떠는 것도 간의 문제. 머리 떠는 것도 간의 문제. 근데 머리를 막 이렇게 떠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해줘야 알아요. 그래야 본인이 자각을 했다. 알코올 중독자 손 떨어요. 손을 엄청 떨어요. 근데 술 마실 때는 안 떨어요. 술잔을 잡잖아요. 안 떨어요. 입으로 올라갈 때까지. 술잔 넣으면 떨어. 술잔 잡으면 안 떨어. 술잔 넣으면 떨고.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아, 내가 지금 술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정신력이냐. 얼마나 강력한 정신력이냐고. 내가 이 술은 한 방울 돌리면 안 돼.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안 떨어요. 딱 놓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술을 끊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술 끊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술에 그렇게 의존을 했는가도 사실은 내가 그 꼴을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것도 필요해요. 술 먹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삶에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힘듦이 있었으면 술에 의존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내가 그대로 봐주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유전적인 뭔 유전이에요? 그걸 보고 사니까 그러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겠다고 저항하고 있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삶을 나는 아버지의 삶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도대체 이 인간은 왜 그럴 것인가라고 저항을 해버리면 똑같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게 있었겠구나라고 내가 딱 받아줘야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수용하셔야 된다. 모든 것들을 아무도 내가 아멘이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수용하고 지금부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암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왜 암이냐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남한테 잘못한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 열심히 산 죄가 암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살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코 시식을 못 사니까. 얕은 호흡을 하고 사니까 산소가 안 가는 곳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지 마세요. 산소 먹는데 산소가 네? 산소 이렇게 물에 넣어서 먹는 게 나와서 많이 먹어야지. 물에 넣어서 비싼 거 사서 넣어서 먹지 말고 안 싸우면 돼요. 그거 막 산소 넣어서 막 먹으면서 뒤졌어 막 하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암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가 열심히 살면 깊은 호흡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산이나 바다 가면 무조건 복식호흡이 돼요. 산에 가서 바다 가서 있으면 깊게 숨이 들어 마셔요.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복식호흡이 돼요? 혹시 남편하고 막 싸우면서 복식호흡 해보시면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질래? 이제 싸움 되겠어요. 막 질러버려야지. 이거 막 질러버리면 어떡해요? 얕은 호흡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내 삶에서 부정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빨리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화분들이 잘 죽는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에너지가 안 좋아서. 잘 들어보세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의 집에 가면 그 언어의 에너지가 좋은가? 계속 아이고 식물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한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 식물이 어떻게 되는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곧 죽어가잖아요. 리스토레이트 하고 줘버리면 금방 살아나요. 신기하게도 잘 살아나요. 자, 식물은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체가 비타민이니까. 부족한 것은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식물한테는 미네랄만 주면 엄청 잘 자라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물에 타요. 물에다 타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집 안에다가 뭐 고추도 심고 막 예를 들어서 상추도 심고 막 혹시라도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스토레이트를 타가지고 분무기에다 타가지고 걔를 뿌려주세요. 리스토레이트를 뿌려주면 절대로 벌레가 안 먹어요. 그래서 농약하지 말고 고추 심어놓은 데다가 리스토레이트 뿌리잖아요. 그러면 농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엄청 잘 자라요. 그리고 맛이 엄청나게 좋아요. 자, 또 혹시라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 닭장에 리스토레이트를 뿌려 놓잖아요. 닭똥 냄새가 안 나요. 닭똥 냄새가 안 나고 계란도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닭똥 냄새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리스토레이트. 식물을 잘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리스토레이트. 집에서 기새끼도 엄청 잘 자라요. 왜 타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막 뭔가가 막 묻어서 막 오잖아요. 막 벌레 같은 것도 묻어서 그래서 피부 질환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리스토레이트를 뿌려주면요 엄청나게 빨리 깨끗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몸 쪽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 곳에 리스토레이트를 뿌려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섭취를 할 것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해서 세포의 곳곳에 산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액티바이즈가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3, 나이아신. 자 얘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혈액이 잘 공급이 될 거잖아요.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혈액이 잘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암세포한테 산소와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되면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 비타민 B3의 나이아신이에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의 암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비타민 B3가 합니다. 얘가 들어가게 되면 NMN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 NMN이라고 하는 것이 영노화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화를 다시 젊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핵심 물질이 NMN인데, NMN이 만들어지면 나드라고 하는 NAD가 만들어져요. 이 NAD가 만들어지면 영노화가 돼요. 그래서 NAD 여기 과정에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여기 순환이 이렇게 딱 되는데, 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를 AKG라고 하거든요. 자, 이 단계에서부터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줘야 ATP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 방전이 되면 ADP로 바뀌어요. ADP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가 ADP예요. 그러면 배터리에 이제 빈 배터리,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배터리, 이 ADP 빈 공간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게 크레아틴이에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ADP가 에너지가 빵빵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채워지면 다시 ATP로 가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루를 정말 잘 살 수 있어, 안 피곤하게. 그래서 에너지 방전되기 전에 다시 충전시켜주는 것이 크레아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오늘 삶에서 너무너무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넉다운 돼 버린다. 그러면 방전될 만큼 많이 소모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크레아틴을 조금 더 섭취를 하고 한번 똑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노화, 지금의 나이보다
20년에서 30년 젊게 만들어야 돼.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젊어지면 몇 살이세요? 한번 본인 나이 계산 한번 해주세요. 네? 50이요? 20년 젊어지는데 50이라고? 그래요? 진짜? 30년 젊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년. 혹시 30년 젊어지면 갓난아기신 분 계세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노화예요. 이 영노화의 가장 핵심 물질이 비타민 B3의 나이아신. 근데 비타민 B3의 나이아신 어디에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즈. 근데 액티바이즈 1일 섭취량이 몇 스푼이에요? 3스푼. 그거 먹고 영노화가 되겠어요? 3스푼이 얼마라고? 그거 먹고 영노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적어져 있는 것들은 많이 3000mg까지도 섭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이아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간독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PM의 비타민 B3의 나이아신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적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많이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통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 드시는 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먹고 안 죽으면 그다음 여러분들은 드세요. 그래서 액티바이트 통에다 물 타서 드셔도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수시로 많이. 자, 근데 어떻게 비타민 B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비타민 B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인 것들은 내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내 몸에서 쓰고 빠져나가요. 자,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많이 먹으면 헛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빠져나가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 요도염, 질염이라든가 장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먹어서 헛되지는 않습니다. 적게 먹어서 문제지 많이 먹어서 헛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몸에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얘를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스푼이나 두 스푼 먹으면서 왜 암세포가 빨리빨리 안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에 접촉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얕은 호흡을 하면서 애써서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애써서 열심히 살지 말고, 물론 애써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한데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고. 그 쉼의 시간이 나한테 언제일 것이냐. 그래서 지금의 웰빙은요, 지금의 웰빙, 잘 사는 것은 거기에 옛날하고 다르게 꼭 하나 포함이 된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나는 여행 가는 게 너무 싫다. 늙은 거예요. 나는 여행이 싫다. 그러면 늙은 거라고. 그럼 언제 여행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그 쉼의 시간을 못 즐기고 사시는 분들 오히려. 왜 여행을 싫어하겠어요? 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왜 공짜로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이 이랬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사랑도 잘 베풀어 줍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사랑은 못하고 살아요. 항상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본인한테 수치심과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결핍이에요.
부족하니까. 또 부족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원하는 것이 많아져요.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원하는 것이 많으면 하면 좋은데 못 하잖아요. 못 하면 한이 생겨. 그래서 원한이 생겨. 그래서 죽으면 여기 쪼들어다녀. 원한이 많으면 온유월에 살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이 많아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한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없어버리면 한도 없어져요. 그랬을 때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뼈하고 관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뼈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안 좋은 것은 결핍과 두려움이에요. 자, 원하는 것은 남자가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욕심은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자, 옛날에 사냥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때, 자, 남자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사냥하러 나가면서 내가 오늘은 사슴을 한 마리 잡아봐야지 하고 아주 그냥 호흡도 당당하게 나갔어. 근데 사슴을 못 잡고 토끼 한 마리 잡았어. 토끼 한 마리 잡아고 집에 오면 남자는 그래, 토끼 잡아고면서 그냥 오늘 이것만 먹고 그냥 하루 그냥 버티면 되지 하고 토끼를 잡아서 아주 기분 좋게 갖다 줬는데 토끼 잡아고 온 부인은 성질 낸 거야. 이거 갖고 도대체 이 식구들 지금 몇 명인데 이거 갖고 누구한테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엄청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여자분들이 만족감을 훨씬 더 빨리 못 느껴요. 만족감을 채워야 돼요. 원래 여자의 성질은 채워야 돼요. 남자는 채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써버릴까 이거에 관심 있지. 여자 그냥 부인이 막 모아놓으면 이걸 어떻게 거덜내버릴까, 무슨 사업을 해서 없애버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나도 모아야지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남자는 거덜내는 거, 여자는 모으는 거. 욕심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못하면 누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엄마가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남자는 그냥 못하면 뭐 그냥 못해서 알아서 그냥 뭐 살겠지 이러는데 엄마는 엄청난 스트레스. 얘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누가 잠을 더 잘 잘까요? 아빠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자요. 근데 엄마는 얘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잠 안 자고 있어. 집에 안 들어와. 새벽 2시에 들어온다 했어 얘가. 누가 눈 뜨고 있을까요? 아빠는 차. 그럼 눈 뜨고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해. 모든 상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어.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못 내려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그 꼴도 그냥 그대로 봐주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너무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하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얘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 마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려면 얘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해야지.
못해야지 일단은 근심 걱정이 없어. 못하는 애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몰라. 내일 시험 봐요? 막 이럴 정도야. 그래서 그런 상황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빵점 맞아갖고 왔어요. 얘가 빵점이 맞았어요. 엄마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빵점 맞아도 웃고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똑똑해. 답사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병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전신에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1주, 2주 만에 완벽하게 다 없어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다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나는 1주, 2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이제 다 용서하고 그래, 그 사람이 그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했더니 암세포가 1주 만에 전신에 있던 암세포가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정화가 되고 이 뇌가 정화가 돼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 불균형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스토레이트. 그래서 리스토레이트가 안 좋은 이 수맥파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정화시켜주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이 가슴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이 벽돌처럼 단단한 이 마음의 감정에 단단한 쌓여져 있는 감정의 벽돌, 이 깨서 부셔야 되잖아요. 이걸 깨서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소금하고 스피루리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감정에 이 독소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네랄하고 스피루리나, 어디에가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어요? 레몬그라스. 아, 그래요? 그것도 잘하세요? 레몬 글라스요? 그 맛이 이렇다 저렇다고 막 따지지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스피루라만 생각하고 드시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빨간통 에티바이즈는 스피루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 레몬 라임 맛에만 들어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은 레몬 라임 맛으로 드세요. 제가 지금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팔려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에 정말 많이 힘든 것을 못 풀어내고 사시는 분들은 레몬 라임 맛의 액티바이저를 드시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막 감정이 막 풀어지고 하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면 그냥 괜히 울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막 짜증을 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어디 가서 막 악을 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이 아니에요. 산에 막 밑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막 펑펑 울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쳤네. 왜 산에 올라가서 저러지? 이럴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어떡해요? 그런 행동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집에 다 TV 보고 소파에 TV 보는데 그냥 남편 옆에 가서 그냥 한번 울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뭐라고 할까? 우울증 걸렸냐? 우울증 걸렸냐 이런 말 해도 괜찮아. 그건 대단히 의식이 높아 있는 남편이에요. 너 우울증 걸렸니? 이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아. 대부분의 남편은 미쳤냐? 이렇게. 미쳤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를 못 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뚝 이러지. 뚝 이러니.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레몬 라임 맛에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는 젤 슈츠에도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는 젤 슈츠가 있잖아요. 사과 맛에. 그것은 정말로 감정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못하시는 분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강력한 두려움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한테 공황장애가 생겨요. 내 위치에서 내려갈 줄을 못하는 사람한테 공황장애가 생겨요. 바닥을 기면서 산 사람한테는 절대 공황장애 안 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삶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공황장애가 없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쭉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는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이 커서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공황장애 생겼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보다 더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난 거예요. 혹시 공황장애 있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있는 분만 빼고 혹시나 있으면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힘든 경험,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경험과 고통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경험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배움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이 상승을 하게 되면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힘든 것을 못 버텨내니까 자살해버리죠. 근데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왜 자살을 하냐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큰 갭 차이를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커버리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힘든 경험은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감사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내가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든 아주 큰 어떤 문제가 생겼든 이건요 내 삶에 정말 좋은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기회로 받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암을 주세요 미친 하나님아 이러지 마시라고. 나한테 기회 준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를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건 내 삶의 기회라고 딱 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가도 사실은 그냥 내 귀에 들려오고 그냥 쉽게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필연이에요. 오기 진짜 싫었는데 왔잖아요. 그래도 필연이에요. 그 오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끌고 온 것도 필연이라고. 그래서 이미 왔으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PM 제품의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 모든 것은 제가 에너지고 빛이라고 했어요. 자, 이 빛은 내가 빛을 받아서 내 몸에 들어오면 이 빛은 오장육부, 우리가 말하는 오장육부로 다 다른 빛이 조사가 돼요. 똑같은 빛으로 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간으로 가는 빛의 파장, 심장으로 가는 빛의 파장, 눈으로 가는 빛의 파장, 귀로 가는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심장, 췌장으로, 방광으로, 생식기로 가는 빛의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를 제품, PM 제품에 충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뭘 충전했냐? 빛을 충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 필요로 하는 성분들은 그 빛의 에너지를 담고 그 장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장기의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충전이 NTC 공법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높다. 액상은 흡수율이 높다. 뭐 최고로 흡수율이 높아도 액상이어도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NTC 공법에 도대체 그럼 NTC 공법은 뭐냐? 여기에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물 분자만큼 더 화학적인 구조로 끼지지 않도록 쪼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기에 플러스 빛 충전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완벽하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100%. 근데 100%라고 하면은 뭐시다 또 할까봐 98%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이 빛 충전시켜줄 수 있는 이 특허를 안 주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성분이 같은 레시피를 그대로 내가 섭취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모든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PM 제품의 레시피를 다 줘도 같은 효과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거가 더 좋다, 우리 거가 더 좋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귀가 안 팔랑거려요. 그렇지 않으면 귀가 엄청나게 팔랑팔랑해요. 귀가 엄청 빠른 속도로 팔랑거리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붕 떠서 날아가. 다른데 아무데나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공부하고 배워야 돼.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믿고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했으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해 나가시면 수백만 원을 안 써도 영노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30억씩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 많으시면 한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잘 투자를 잘 하시면 투자해야죠. 거들내지 마시고 돈의 흐름은 막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제일 잘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이 그때 보면 정말 잘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